저희의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구성 요소는 상시 접속 가능한 통신, 그리고 자동차의 내부, 그리고 외부 장치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차에 있는 다양한 상태들을 사용자가 차에 없어도 사용자의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LTE 캐다몬을 많이 이용하세요. 요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뭐 센서나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를 서버에 보내고 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때 이제 통신 모듈에서 제공하는 AT 커맨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커넥티드 카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의 그런 기능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LTE 캐다몬 그 모듈을 보면 AT 커맨드 모드 말고 PPP라고 해서 네트워크 전용 통신 모드가 있습니다. 그 통신 전용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 통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MCU에서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택을 직접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사용하는 LTE 캐다몬이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LTE 캐다몬을 썼냐? LTE 캐다몬은 LTE이긴 하지만 속도도 느리고, 일단은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건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시동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제네레이터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알터네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동을 끄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다음에 사용자가 다시 시동을 걸 때까지 그 시간 동안을 저희가 대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연결되어 있고 대기 시간 동안의 소모 전류가 가장 작은 것이 LTE 캣 M1입니다. 그래서 LTE 캣 M1을 사용하게 됐고요. 보다폰 글로벌 IoT 심은 그 영국 보다폰사에서 이제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이제 동일한 IoT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국내 이제 SKT, KT망을 로밍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KT의 경우에는 이제 로밍을 통해서 PSM 모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는 LTE-M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IoT 센트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공하고 있는 사스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디바이스들을 손쉽게 애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게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말기 데이터 전송, 제어뿐 아니라 이제 웹과 앱 관련되어 있는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이 다양한 서비스를 여기에 융합을 해서 내가 얻어온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화면에 표시해주고 또 예측하고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ESP32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한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개발자의 경우에도 이 LTE 캐다몬 모뎀이랑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 손쉽게 연결하기 위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ESP3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이제 사용자가 구현하는 코드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이 애저 IoT 센트럴 서비스를 동작시키기 위한 이제 백엔드 서비스 쪽은 RTOS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융합을 해서 실시간적인 제어,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저 IoT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그 웹 앱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동차를 원격에서 자동차의 이제 도어를 온, 오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이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상태 모니터링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코드들은 다 오픈소스 코드로 현재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른 디바이스, 또 다른 이제 뭐 다른 센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한 거는 또 쌍용 이제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 그리고 현대 그랜저 IG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 특별히 이제 차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에 뭐 핸들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에 시동을 건다거나, 아니면 뭐 창문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존의 구형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커넥티드카, 지금 뭐 얘기하는 뭐 블루링크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는 자동차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특성상 이제 말씀하셨던 보안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안에서 나오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외부에서 뭐 자동차의 문을 연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제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증받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제 애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클라우드가 연동하는 방식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한하는 방식을 따라서 연결을 했습니다. 통신 모듈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저희가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커넥티드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항상 우리랑 같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서 관리가 필요한 그 지점, 그래서 어떤 냉동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중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그 정보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시다면은 이 리소스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웨비나를 좀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센서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가짓수가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프터마켓에 구체화되어 있는 건 블랙박스하고 지금 원격 시동장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 아니면 승합차뿐만 아니고요. 특수용 차량들 그리고 뭐 농기계라든지 뭐 특수용 관리하는 뭐 그런 차량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맞춰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동차라고 하는 그 컨셉에서 통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